손예진, 송혜교, 누가 더 나은가? 송혜교. 1996년 입사한 송혜교는 드라마 순풍이원으로 2년 만에 SBS 연기대상을 수상했다. 2000년 영화 가을동화로 KBS 연기대상, 백상예술대상 5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1981년 생데미인이 됐다.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신인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관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여자연기상을 수상했다. 송혜교가 텔레비전의 여왕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은 것은 그녀의 안방극장 작품에서 비롯됐다.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2013년 APAN 스타 어워드와 2016년 KBS 연기대상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두 작품은 송가의 미모로 백상예술대상 여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서 2005년 영화 해피하우스로 백상틴상 후보에 올랐다. 그런데 이 상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곡의 모든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송혜교는 SBS 연기대상에서 2관왕, KBS 연기대상 우수연기상에서 1관왕을 차지했다. 방송계의 성공은 이렇지만 송혜교는 흥행과 프로 모두에서 실패하며 영화계에서 불운을 겪었다. 2006년 백상예술대상과 2006년 황금종려상 신인여배우상과 여자친구로 2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2007년 청룡영화상에서는 황진이가 황진이로 후보에 올랐다. 장희젠. 1982년생인 다미이는 72개 부문 후보 중 51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한국 영화의 붉은 꽃으로 불린다. 2001년 손예진은 맛있는 프로포즈로 MBC 연기대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이는 그녀가 연기 경력에서 받은 첫 상이기도 하다. 손예진은 한국 3대 영화상인 백상예술대상, 금종상, 청룡영화상에서 영화와 드라마 부문에서 16개 부문을 수상했다. 특히 영화계에서는 한국 3대 이미지 중 최연소 기록 보유자다. 삼위일체의 여왕은 영화 역사상 단 12명의 얼굴이 도달한 피클의 나라입니다. 손예진 현재 백상예술대상 종려상 청룡상 수상 명단, 공연 한정,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 클래식 2003, 퀸, 론리니스 인 러브 2007, 비하인드 스토리, 아내가 결혼했어요 2009, 게시물 이미지, 마지막 공주 2017, 금반지, 여우주연상, 클래식 2003, 잔상, 해적 2014, 포스트 이미지, 라스트 프린세스 2016, 파란 용, 비하인드 스토리, 아내가 결혼했어요 2008, 베스트 커플, 아내가 결혼했어요 2008, 송혜교가 영화계에서 수상하지 못했다면 손예진도 방송계에서 같은 상황이다. 2006년 SBS 연기대상에서 그녀는 사랑으로 단독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왕상을 수상한 것은 그녀의 텔레비전 경력에서 인상적인 이정표였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번 시상식에서 손예진은 대체로 송혜교를 압도했다. 지금까지 손예진의 연기력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1981년생 동료들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손예진은 상업성과 프로페셔널한 요소가 잘 조화된 1980년대생 여배우 중 가장 완벽한 얼굴로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박은빈, 모두가 준호를 원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1회는 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했다. 무엇보다 이준호는 대단한 사람이다. 먼저 11화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한바다에게 14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 사람이 카지노에서 만나 돈을 모아 복권을 사면서 승자가 세 사람에게 고르게 분배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진짜 대박 당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42억 원을 다 원해서 나머지 2명은 소송을 하기로 했다. 사건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통과되었고 큰 문제도 없었고 결국 나머지 2명과 한바다가 승소했다. 이것을 보면 나처럼 모두가 행복해진다. 오랜 세월 동안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가족이 이제 살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바라보며 사건을 주장한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것처럼 위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뻤다. 그는 증인 소녀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돈이 없을 때 자신을 돌보십시오. 나는 돈이 있고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성격이 바뀌었고 차를 사고 싶고 놀고 싶고 더 이상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내가 빨리 이혼하기를 바라면서도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고 아내이자 변호사인 우익류는 거의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애플, 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한순간에 사라진 나쁜 남편.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훔치고 싶었던 14억 원을 드디어 신우이에게 돌려줬다. 나는 가상의 상황을 충분히 보았고 이 당혹스러운 사건을 고려했지만 작가가 그것을 수천 번이나 빨리 처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지만 나를 안심. 사람들의 사랑은 너무 연약한데 돈이 정말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바꿔서 사람이 그렇게 빨리 얼굴을 돌릴 수 없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잭팟에 당첨되는 것은 때때로 운이 아니라 마감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여변호사 우영우가 어떻게 관객들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 11화 메인라인에서 11화의 나쁜 남편 이미지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품위 있고 똑바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하는 이준호에 의해 완전히 가려진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11화에서는 영우와 준호의 사랑이 시작됐다. 준호는 다른 사건의 세세한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항상 영우의 편에 서서 가난한 차동을 은밀히 도왔다. 사고를 목격한 영우는 겁에 질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준호는 영우를 꼭 끌어안고 진정시켰다. 문득 우리 영우에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우리를 고래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주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영우가 생각나네요. 결국 고래는 준하오에게 수컷 주연을 맡겼고 우리 잘생긴 남자에게 축하를, 적시에 인유를 만난 것을 축하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경우의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함께 정의를 찾아 돈을 돌려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녀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맞이 속소녀 휴엔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놈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영우는 나도 준호를 원한다. 고 질투하는 남자 준호를 만나 영우가 이긴다.